레디, 액션! 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수험생분들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을 치르고 있을 텐데요. 저희도 연말에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수험생분들과 투자자분들 모두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장면을 주목하고 있을지 라스진 명장면과 예고편 통해서 힌트 드릴게요. MBN구드 신광성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성입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주항공주들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되면서 투심이 더 살아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HVM이 3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2의 HVM 찾자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원조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이 수익 실현할 타이밍일까요? 대장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3일 전부터 사실 리뷰를 하고 싶었어요. 이미 그때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차라리 시장 얘기를 좀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뒤늦게 리뷰를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오늘 컨택이죠. 컨택도 마찬가지로 내일 리뷰를 할 텐데 오늘 20%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 결국은 이제 그 뭐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HVM이 일단은 대장이었고 물론 이제 조선주를 제외하고요. 스페이스 X에서 어쩌면 이제 앨런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18일 날 11월 18일 날 또 쏘죠. 스페이스 X에 또 위성을 또 발사하는데 여기까지의 그 모멘텀 물론 또 성공적으로 또 이제 로켓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안착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저는 더 이상 추가적인 목표 가격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추가적 목표 가격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HVM을 들어가 있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월가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마이크 라튼이라는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터치하는 순간에 트럼프 트레이드는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이분의 연봉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은 58억 정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네. 물론 세후 하면은 좀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신 분인데 저도 언젠간 그렇게 벌고 싶은데요. 네, 할 수 있습니다. 60억 가까이 되시는 고액 연봉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신뢰를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미국부터 시작된 트럼프 2.0 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리지 않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오늘이나 뭐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뭐 뒤늦게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이제 짧게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 쳐내던지 아니면 수익실을 하는 관점으로 보자라는 측면에서요, 더 이상 목표 가격 터치 상향하지 않고요, 딱 100% 딱 2배 정도 된 것 같은데 수익 축하드리면서요, 이제는 개인의 몫이다라는 말을 남겨드리면서 HVM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HVM 3차 목표가까지 달성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재료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도할 타이밍이다라는 분석 주셨고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릴게요. 그리고 얘기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했던 하나시스템이 오늘도 급등 나오더니 목표가를 훌쩍 넘었어요. 지금 맞습니다. 30% 넘는 수익이 있는데 더 가져가 볼까요? 이거 조금 차트를 한 2년, 1년 차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키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네요. 진짜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승천하는 차트죠. 뭐 네. 천국의 계단 승천하는 차트인데 하나시스템 주주분들은 진짜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뭐 중동발 이슈 터질 때 뭐 수출 나온다, K9 뭐 수출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내게 나올 때마다 올랐다 내리고 물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한 4번째로 편입을 하면서 역전의 승부사 때부터 4번째로 편입하면서 정말 15% 20%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먹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바로 이때 이제 다시 또 재편입했잖아요. 11월 7일 날. 이때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조선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좀 터지면서 뭐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한 통을 날리면서 조선 쪽을 좀 많이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거를 의지할지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하나 시스템도 있고 하나 오션도 있어요. 근데 하나 시스템의 이 상승 각도가 더 크죠. 네. 이유가 뭐냐면요. 딱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모멘텀 말씀드렸죠. 필라델피아 이 안에 있는 필리 조선소 지분 인수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분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6.5가 하나 시스템을 지분이 갖고 있고 네. 3.5가 하나 오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 상승률 자체가 여기서부터는 같이 이제 하나 오션이 가장 셌지만 그 뒤로는 지분에 대한 순위 때문에 더 높게 올라갔다. 하나 오션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협조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들한테 구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래서 아마 차트로 좀 보면요. 바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지만 중간에 또 뭐 한 2, 3주 정도 좀 횡보하는, 고가권에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요. 2차 목표 가격 제시해 드릴게요. 3만 원에서 100원만 깎겠습니다. 29,900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하나 시스템 축하드리면서 조금 횡보할 때, 만약에 좀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하면은 그때가 신규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3만 원에서 100원 깎은 29,900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편입해서 포트 든든하게 채워볼지 명장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특사를 곧 임명한다는 기사 가져와 주셨네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래쪽에 우리 윤아 아나운서분이 잠깐 읽어볼까요? 어디서 나온 뉴스 데스크인가요? 키예프에서 나온. 그렇죠. 키예프. 바로 키예프가 뭐죠? 키우. 우리나라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용어도 표기 용어도 바꿨죠. 바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이 뉴스 국영 TV 뉴스에서 나온 이 바로 보도 자료입니다. 지금 자막으로는 트럼프 취임 때까지의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와의 전쟁 중심 회담을 이끌어가기 위한 평화 특사를 곧 임명하겠다. 이제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했고 지난번에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본인이 취임을 한다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휴전시키겠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우리나라 재건주들이 들썩들썩하는 움직임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재건주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했고 어쨌든 이 뉴스가 아직은 우리나라 쪽의 언론으로는 번역본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지금 기대하면서 미리 좀 선보이는 명장면을 좀 참고하시면서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랜만에 한 종목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주하면은 뭐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 가장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주는 현대 에버다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재건주가 정말 많은데 왜 하필 현대 에버다임일까요? 이제는 좀 식상해졌던 것 같아요. SY그룹주 너무 많이 올라갔었고 좀 많이 식상해진 감이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럽에서의 뭔가 회사 그러니까 현대 에버다임이 또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이력들, 요게 좀 주목하자는 관점에서 현대 에버다임을 좀 선택했고요. 미국, 중국, 유럽 등 건설 중장비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두 가지 모멘텀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제 두 가지 모멘텀, 첫 번째는 바로 트럼프 당선인의 앞서 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국영 TV에서 보도된 자료죠, 뉴스죠. 평화 특사를 조만간 임명해서 파견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1월 중순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 취임식입니다. 네. 취임식이기 때문에 아마 취임식에서 분명히 뭔가 이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감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러우 전쟁 종결 관련된 코멘트가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그에 대한 밑작업을 현재 그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럽, 동유럽, 헝가리 쪽에 법인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 지원에 대한 이런 뭔가 루트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일 날 또 국토부가요. 이제 내일 모레죠. 유럽 주요국 우크라이나 인프라 사업 진출 논의를 한다는 소식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 상승은 기대감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요. 현대 에버다임 두 가지 국내외 모멘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 두 가지 뉴스 일에서 재건주의 시세가 붙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뭔가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강하고 강력하게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뭐 이전에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에 근접하는 뭔가 장대 양봉들이 빈번하게 지금 출현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윗꼬리 잡고 좀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의 좀 좋은 눌림목으로 저는 어느 정도 축축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주가가 조금 여기서 약간의 좀 한 5,600원 정도, 한 5, 6% 정도는 좀 빠질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이 라인을 내외를 여러분 매수 가격이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2차 좀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나올 때 순간적으로 VI에 걸리는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1차 목표 가격은요. 이전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범위죠. 11,000원 선을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은 여기서 1,000원만 좀 높여서요. 12,000원 선 말씀드리면서 손절 가격은 8,600원 선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종가상 손절 가격이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달 정도의 그 기간에 50일 남은 기간에 트럼프 취임 때까지는 충분히 뉴스 플로우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요. 현대 에버다임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1차와 2차 목표가 세분화해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손절가까지 타이트하게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예고편 통해서 힌트 드릴게요. 예고편 공개해주세요. 네. 어떤 사진인가요? 가운데 이제 흰색 헬멧을 쓰신 분이 바로 한미 연합 사령관이시고요. 그리고 이 주변은 바로 한화, 오션을 방문했을 때 이 사진이다. 이게 언제냐면 한 달 전 사진이거든요. 네. 지금 자막으로는 이제 국가 해양 전략 본격 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결국 이제 트럼프 쪽인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제가 10년물 금리가 지금 4.4 정도로 고공행진해서 좀 고가를 좀 갱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4.4에서 고점 연역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년물이 조금 밀리게 된다면 계속해서 트럼프 2.0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거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제시해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제 하나 오션 공장을 방문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주한미군 관련된 부분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뭐 누구를 임명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폭스뉴스의 앵커 45살의 미 육군 소령 출신인 또 앵커를 또 국방부 장관이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국가안보실장격으로 이제 안보 보좌관들도 속속하게 임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을 좀 보자는 거죠.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에서 과연 우리나라한테 어떤 걸 기댈 수 있을까? 당연히 조선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을 언급해드렸고 그의 다음은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이제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대장을 치고 나면 그 후발주자로 어느 정도 부품주들이 갑니다. 따라서 이 부품주 잠시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조선의 부품주라고 힌트 주셨는데 오늘 스포일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편입했었고 목표가 달성했고 그리고 나서 또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재편입하겠습니다.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하나 쪽에 조선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TX 엔진의 회사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포일러주 K방산주죠. STX 엔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쪽으로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좋은 모멘텀이 있죠. 네, 엔진, 뭐 사명에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STX 그룹에서 엔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지금 방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탱크나 장갑차에 들어가는 고용량 엔진, 고출력 엔진을 현재 납품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선박인데 이 선박이 이제 물론 제가 뭐 해군 출신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네. 순양함 및 구축함 관련된 부분에서의 지금 엔진들을 현재 하나 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 엔진을 지금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MLS2 그리고 PKG, ATS 이 버전을 현재 하나 오션 쪽에 엔진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당선인 관련된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서 당선인들이 지금 인수위원회를 좀 꾸려가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당신 내년에 이거 해. 이렇게 자리를 하나씩 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하원 마이크 왈츠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주장했냐? 올해 초에 프린턴 경제연구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미국은 국가해양 전략 1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협력 최우선 국가를
우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을 어느 정도 이 조선 업종에 대한 구애가 계속해서 취임 이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뭐 어쨌든 선박을 건조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핵심 뭐죠? 심장 같은 존재인 엔진이겠죠. 이와 관련된 ST 엔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다양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XTX 엔진입니다. 네. 아까 두 자리에서 급등 나오더니 살짝 윗골이 달았는데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 오늘 좀 한 9% 정도 급등이 나오다가 지금 약간 보합세까지 좀 밀리고 있는데요. 뭐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거죠. 지금 증시 자체가 보여주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 회사 자체 모멘텀을 보고 저는 접근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간단해요. 이 종목은 이전에 우리 윤아나운서 서 있는 자리 좌측에 보시면은 최대 거래량이 동반되고 나서 지금 주가가 내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목표가를 한번 터치하고 좀 눌렸거든요. 박스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종거주까지 박스권이라 좀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시세 원리상으로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중간 하루 정도의 이 뭔가 등락률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은요. 25,000원 선. 좀 크게 볼게요. 25,000원 선으로 목표 가격을 좀 크게 좀 제시해드리고요. 현재가로 바로 편입하고요. 손절 가격은 지금 약간 아까 9% 정도 올라와서 지금 손절가가 이제 조금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를 18,500원으로 잠깐 수정할게요. 18,500원으로 박스권 하단을 좀 수정할 테니까요. 목표 가격이 좀 크죠. 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종가에서 손절당하더라도 저는 이 종목 계속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요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 좀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25,000원 선 말씀을 드리면서요. STX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X 엔진 목표가 높게 2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 오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장이 더 늦게 마치잖아요. 네. 오늘 장 마치고 무료 방송 있나요? 네. 끝나고 나서 4시 45분에 여러분 너튜브에 신광석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오늘 어떤 얘기 할 거냐?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뭐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 정도의 하락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왜 떨어질까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주 왜 떨어질까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 빠졌다고 빠지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SK하이닉스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네. 트랜스포스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관련된 뉴스 궁금하시고 그에 관련된 전략 궁금하시면 4시 45분에 여러분들 너튜브에 신광섭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 방송에서 그 관련된 해답을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잠시 뒤에 신광섭 무료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치고 4시 45분에 무료 방송에서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왜 빠지고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매니저님 무료 방송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